또 이야기하죠. 엄청 쉽게 얘기했는데 방금 어떤 보살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솔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쉽다고 얘기할수록 어려운 것이 이 도리입니다. 이 도리예요. 그래 차라리 열심히 공부해서 몸이 부서지게 공부하면 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좀 편안할 건데 우리가 가는 길이 도달처거든요. 내려놓는 길을 걸어서 내려놓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방식은 지금 나한테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걸 내려놓는 길, 이게 진지한 공부꾼이 가져야 될 자세다. 이 얘기를 우선 시작을 해보죠. 그래 도사들이 이제 우리가 천지 자연을 부릴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진 존재였는데 어쩌다가 저 손오공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합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뭘 할까? 참선하기 시합을 하자. 참선 회장님도 계신데 참선하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항시 빠지는 생각이, 저도 교수님들과 참선 모임을 가지고 이제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좀 열심히 안 했지만 오래 참선을 해본 경험상 참선을 방해하는 제일 강력한 장애꾼이 뭐냐면 죽비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자 입선하겠습니다. 죽비. 자 방선하겠습니다. 이걸 한 몇 번 치면요. 내 여기 와서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봐야지 하고 왔던 사람들이 전부 죽비 언제 치나 로 갑니다. 이거 거의 99.999%가 이래요. 스님들도 그렇습니다. 죽비 늦게 치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발적으로 밝은 눈을 떠서, 이제까지 흐릿하던 눈을 떠서 1초라도 나를 보겠다고 시작한 것이 참선인데 갑자기 숙제가 돼버렸네? 이 세상 모든 숙제는 나쁜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숙제는 재미없는 거예요. 강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참선을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선이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들이 관찰력이 흐려질 때는 언제고 일어나서 포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앉아 있어요. 견디고 앉아서 내 그 뒤로는 참선인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10분 하시고 50분 걸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불성실한 것 같다는 거예요. 참선에 대한 선입견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자 이제 호랑이 신선이 내가 말하는 참선 시합이라는 것은 의자를 50개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꼼짝 않고 누가 오래 앉아있나를 겨루는 것이 참선 시합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손오공이 가만히 이제 98, 70이 신통수를 가졌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원숭이잖아요. 얘는 좀 긁어야 되고 두리번거려야 되고 뭐 하여간 한시도 뭐 또 이도 잡아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곤란한데 한데 삼장법사가 앉는 거라면 내가 좀 앉는다. 그러니까 얼만큼 앉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야 7일을 앉으라면 7일을 앉고 3일을 앉으라면 3일을 앉고 앉는 대로 앉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면 잠깐 올라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50층의 이 의자 위로 갖다 이제 자기가 구름으로 올려 날려보내요. 그 두 분이 이제 참선 시합을 하는데 밑에 사슴도사가 있다 보니까 저 중이 너무 참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슴도사도 도사잖아요. 입에 털을 하나 씹어서는 훅 날려보내는데 얘가 빈대가 되어서 삼장법사의 요 목덜미에 딱 붙습니다. 붙어서는 이제 깨무니 빈대는 따갑고 가려워요. 빈대한테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장법사가 움직일 수는 없고 옷깃으로 이렇게 긁어요. 서로 보니까 무슨 사단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번 쓱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그 빈대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대를 이렇게 눌러 죽이고는
자기는 커다란 지네로 변해서 호랑이 도사의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 호흡이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할 때마다 콧날이 펄럭, 펄럭 하는 거야. 그 펄럭펄럭한 고기를 아그작하고 깨웁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이것이 이제 참선 시합의 승패가 결정된 겁니다. 왜 손오공은 이겼고 호랑이 도사는 졌는가? 강제된 혹은 인위적인 고요함. 이건 말이죠. 인위적인 고요함은 그 상대편에 뭘 세워뒀어요? 시끄러움, 소란스러움을 상대로 세워놨잖아요. 상대적인 고요함이라고. 이건 참선이 아니에요. 이건 참선이 아니야. 그런데 이 손오공이 한 것은 뭐냐면 먼저 삼장법사의 목 뒤에 빈대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제가 뭐 말하는지 알죠? 참선은 통찰하고 알아차리는 것이지 참고 고요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차림이 곧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정해쌍수거든. 고요함과 알아차림이 두 바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 뒤에 있는 이제 빈대를 눌러주겠어요. 여기가 뭐냐면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은이가 수령이잖아요. 그 령이 목덜미 령자입니다. 여기를 잡아 끌면 말이죠. 요 옷을 이렇게 잡아 끌면 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야. 여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점에 가서 출발이 되는 지점에 가서 문제의 원인을 살폈더니 빈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눌러주겠어요. 그런데 참선을 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손님이 지금도 여러분 가만히 써보시면 우리 주의력을 한번 열어보시죠. 한 가지가 인지되고 두 가지가 인지되고 10가지가 인지되고 우주가 인지되고 은하계가 인지되고 무수한 인지해야 될 것이 구상추상으로 많습니다. 손님은 무수하게 와 있어요. 그 중에 1번 손님이 있습니다. 1번 손님이 감지돼요. 우리가 참선 얘기를 했으니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종종 다리 저림이 1번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1번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려고 하면 그 순간 참선은 버렸습니다. 다리 저림이라는 1번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 대접을 해야죠. 손님 대접을 하려면 내 전력을 기울여서 알아차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차리면 다리 저림이 재미가 없어지니까 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번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뭐가 1번 손님이 됐냐면 다 가요. 공부 잘하면 산란함도 가고 혼침도 가고 다 가는데 그래도 항상 있는 1번 스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들숨, 날숨. 얘는 있거든. 얘는. 그래서 이제 언제나 1번 손님으로 와 있고 2번으로 밀려났다 또 1번으로 복귀하는 들숨, 날숨의 자리로 진해가 되었어. 그야말로 핵심의 급소를 한 번에 찌를 수 있는 진해가 되어서 들어가서 거기를 아그작하고 요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요 자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참선이에요. 비록 이게 윗바사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목구도 참선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목구라는 걸 내가 조주 스님이 말한 화두를 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알아참을 열어서 이 우주법계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알아차리는 혹은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 하나로 나아가는 걸 참선이라고 하지. 참선이라고 하지. 내가 그것을 아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손오공이 참선 시합에서 호랑이 도사를 이긴, 억지로 만든 인위적 고요함을 밝은 알아차림의 고요함으로 이긴 이제 손오공이 참선 시합이 됩니다. 도사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람이 불어서 이 의자가 무너진 것일 뿐이다. 다시 시합해.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물건 알아맞추기 시합을 합니다. 이게 본질적 실체 있음과 본질적 실체 없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보시죠. 물건 알아맞히기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밀폐된 상자 안에 물건을 넣어놓고 누가 맞추는지를 보자. 그러자 임금이 왕비에게 그러면 당신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저 상자에 한번 넣어보시오. 그래서 이제 왕후가 사나 사직 두루마기와 건곤지리 치마를 넣습니다. 사나 사직 두루마기는 산하는 산과 강이고요. 사직은 사는 땅신이고 직은 곡식신입니다. 우리 롯데가 매일 지고 있는 그 사직동, 거기가 사직단이 있던 곳이거든요. 지방에는 지방 수령이 있는 곳은 다 사직이 있어요.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래서 이제 사직단 혹은 사직동이 있는 곳인데 땅신, 곡식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산과 이 강, 이 땅신과 이 곡식신 하면 우리나라를 이루는 전부예요. 전부이고 건곤지리 치마, 하늘이 그려져 있고 땅이 그려져 있고 제주도에서는 밀감이 나고 대구에서는 사과가 나는 이것이 쭉 그려져 있는 건곤지리 치마를 여기다 보물로 넣었어요. 보물로.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있단 말이죠. 왕비가 정말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건 있잖아요. 이게 왕의 복장이거든요. 사나 사직 두루마기와 건곤지리 치마는 왕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는 바지 입고 남자는 치마 입은 거 알죠? 그렇게 입었어요. 여자는 바지 입었어요. 남자가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이제 전쟁도 하고 기마 풍습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바지를 입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원래 바지 입었고 나중에도 바지 입습니다. 치마 안에 바지 입었어요. 그래서 원래 바지는 여자 옷이고 치마가 남자 옷이었어요. 왕이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왕비가 사랑하는 건 뭐냐면 왕이 아니야. 왕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왕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중요한 겁니다. 이 천하의 주인이라는 상징. 주인이라는 상징. 사단장 부인이 사랑하는 것은 사단장의 모자에 달린 그 별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건 뭐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도사들이 알아맞춥니다. 어머나. 예, 도사들이 알아맞혀요. 그래서 손오공이 모기 눈썹에 사는 초명이라는 벌레로 변합니다. 이 초명이라는 벌레는 장자에 나오는 벌레인데 10마리가 모기의 등에서 놀고 있어도 모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기가 10마리가 모기 등에서 우리말로 축구를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기 눈썹에 사는 이 벌레가 이제 얼마나 작겠습니까? 벌레로 변해서 이 상자의 틈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사나사직 두루마기와 건곤지리 치마가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도수를 써서는 낡은 종, 낡고 지저분한 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삼장법사에게 스님, 낡고 지저분한 종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야, 보물이란다. 그러니까 시끄러우시고 낡고 지저분한 종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낡고 지저분한 종입니다. 이랬더니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중국은 옛날부터 남을 무시했어. 중국이 큰 나라라고. 남의 작은 나라 무시하는구려. 하고 우리나라에 보물이 없을까 봐 낡고 지저분한 종을 넣겠느냐고 문떡 열어보니 낡고 지저분한 종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손오공이 이깁니다. 아까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심지어 이 나라가 천년 만년 간다고 해도 말이죠. 천년 만년 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었어요? 없었거든. 신라 천년이라고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메꿔진 숫자입니다. 그렇죠? 천년 만년 가는 나라는 역사상 없어요. 그런데 좋아, 천년 만년 간다고 치자 이겁니다. 만년 뒤에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낡은 종 뭐예요? 종 치는 날이 있다. 이건 농담입니다. 우리가 수업종은 언제 생겼냐면 나중에 근대 교육이 생기고 나서 종 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도 대포알을 매달아서 신호를 보냈던 거거든. 대포 탄피 껍데기를 가지고. 그전에는 그렇게 종 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종 치는 습관이. 그러면 이 낡은 종이 왜 맞힌다는 말이 되느냐?
종이라는 이 한자가 쇠북종이거든요. 쇠로 된 북이라는 뜻입니다. 쇠로 된 북처럼 소리를 낸다 해서 쇠북종인데 이 종자가 끝날 종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종을 보여주면 끝이라는 뜻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벽에 달린 시계를 중국어로는 종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옛날엔 괴종시계였거든. 괴종시계였거든. 1시간 땡, 2시 땡땡 치던 저거가 있기 때문에 저걸 종이라고 부릅니다. 저거 선물하면 어떻겠어요? 새로 좋은 집에 이사 갔는데 시계 선물했어. 종 쳤지.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선물의 금기입니다. 이걸 문화언어라고 불러요. 문화로 선물의 금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안 돼요. 중국은 안 됩니다. 배도 안 됩니다. 배가 배리자인데 떠날 이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에게 자, 배 들어있는 과일 상자를 주면 헤어지시지 이런 뜻이 되고, 배를 깎아서 만약에 칼로 잘라서 주면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다행히 중국 배는 잘라서 깎아서 자를 만큼 크지 않아요. 우리 배만 그렇게 크지. 우리 배만 그렇게 크지. 배 안 됩니다. 우산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산 산자가 흩어질 산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식장에 우산 선물 가끔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 하자마자 우리 흩어졌어요가 되기 때문에 흩어질 산자 선물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문화 언어인데, 손오공은 이걸 가지고 아무리 건장한 개인적 존재이든 아무리 튼튼한 사회 조직이든 혹은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해 보이는 지고불변한 가치도 진선미도 말이죠. 지고불변한 가치도 영속되는 건 없다. 종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쁜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쁜 것도 변하지요. 우리의 지금 미의 기준은 어느 비교 지점이 있을 거예요. 중국 당나라 때는 이쁘려면 적어도 턱에 줄이 3개가 있어야 됐습니다. 턱선이 3개가 있어야 이뻤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이쁜 미인도를 그리려면 반드시 선을 3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림 용어로 있습니다. 삼도문이라고 해서. 부처님도 턱 3개를 그려요. 턱 3개를. 양귀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초고도 비만이었거든요. 초고도 비만인데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화청지라는 연못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 목욕물 위로 기름이 떴다는 거야. 얼마나 비만이면. 그런데 미인은 미인인 것이 이 기름에서 향기가 났답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목욕하고 있으면 궁녀들이 바가지 하나씩을 들고 줄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 떠서 자기 방에 가서 뿌리려고. 그러면 이제 방에 향수를 뿌린 것처럼 냄새가 났다는 거지. 어찌되었든 미의 기준도 당나라 때 기준은 양귀비가 오늘날 오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죠? 최고비인이 지금 오면 안 돼. 영속하는 건 없어요. 진선미이든 사회 조직이든 개인이든 어떤 무엇이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실체가 아니다. 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한 번 이깁니다. 시합은 3세판이라니까 시합을 2번째 시합을 합니다. 왕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창피하게 보물을 넣으라고 했더니 낡고 지저분한 종을 넣었어? 내가 넣게. 그리고는 사발만한 복숭아를 넣어요. 그랬더니 도사는 사발만한 복숭아입니다. 그래 왕이 속으로 이랬겠죠. 손오공이 또 모기 눈썹에 사는 초명이로 변해서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사발만한 복숭아가 있어요. 손오공이가 과거에 3000년에 한 번 익는 복숭아, 6000년에 한 번 익는 복숭아, 9000년에 한 번 익는 복숭아 밭에서 전문으로 9000년 익는 복숭아를 먹은 경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요. 복숭아를 먹어놓고 씨만 남기고 나옵니다. 삼장법석에 씨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삼장법사는 또 마지못해 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진짜 스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군요 하고 여러분이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백석이라는 중국 현대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빨간 복숭아 그림이. 이 복숭아 그림을 누구에게 주냐면 중국의 국경에 가면 백석로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길 이름이 있어요. 이 제백석의 그림은 중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한테 했냐면 잔치하는 칠순잔치하는 사람에게 장수를 축원하는 기념으로 복숭아 그림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림이 이제 옛날부터 전통 있는 당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그림인데 동방삭의 그림이에요. 동방삭의 그림인데 이 동방삭이 배우였어요. 옛날에 왕궁에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배우랑 비슷해요. 왕이 정사에 아주 부지런히 하다가 피곤해서 쉴 때 왕을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배우와 코미디언을 합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라는 황제가 오늘은 일을 충분히 했으니 나를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자 동방삭이 탁 나오더니 황제 폐하께서는 제가 몇 살쯤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저 정도 되니까 글쎄 60살은 넘었을 것 같고 그래 한 65세?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60 곱하기 3천을 살았습니다. 그 18만 년을 산 거야. 60 곱하기 3천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60 곱하기 3천을 어떻게 살았느냐? 중국의 생명의 여신이 서왕모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이 복숭아를 키웁니다. 바로 손오공이 따먹은 그 복숭아 맛이에요. 손오공이 따먹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서 복숭아 3,000개를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60살씩 늘어나서 3,000갑자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갑자, 3,000 곱하기 60년을 살면 죽을 거 아닙니까? 3,000갑자 동방삭도 죽는 거라고. 그래, 언제 저승사, 이건 이제 후일담입니다. 저승사, 우리나라 민담인데 저승사자가 동방삭을 찾으러 왔어요. 3,000갑자를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모든 재주는 다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저승사자가 어떻게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가는 인물이 하나 있어. 저승사자가. 가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000갑자를 살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로구나 하고 잡아갔더니 3,000갑자를 살아도 끝나는 날이 있는 것. 이게 이제 동방삭 얘기거든. 근데 이제 동방삭의 복숭아. 이게 중국에서 이제 장수의 상징입니다. 그럼 왕은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지 않았겠어요? 뭐 원하는 대로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거 수업 때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이 왕이라면 제일 소망이 뭡니까? 하니까 이제 돈요. 아니, 다 가졌다니까. 여자요. 아니, 다 가졌다니까. 뭐 지위요. 아니, 다 가졌다니까. 애들은 장수가 최고인 걸 몰라요. 모르겠지. 우리나 돼야 알지. 걔네들은 죽는 건 자기 상상의 범주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어찌됐든 왕이 바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가졌으니 장생불사. 적어도 동방삭만큼 60 곱하기 3천은 살았으면 진시황이 그랬고 한무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왕은 그 사발만한 복숭아를 가져나고 태어났을 거고 우리도 요만한 복숭아를 갖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요 정도의 용모, 요 정도의 상황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내 몫으로 먹어버리면 말이죠. 복숭아 한 개입니다. 근데 손오공이 씨만 남겨뒀는데 얘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2개, 4개, 100개, 1000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숭아, 오늘날 갖고 있는 이 과보를 만약에 우리가 이 얼굴로 한 번 웃어줘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나의 부드러운 말로 한 번 위로해서 상대의 괴로움을 일시 풀어주고 이렇게 보살행으로 점철하는 씨앗을 심는다면
나의 뒤에 받을 복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항아사 모래를 곱한 수보다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게 불교가 얘기하는 행복론입니다. 행복론이에요. 내 행복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타인과 함께하거나 타인을 위해 쓸 때 내 행복은 곱절 무한대로 늘어나게 돼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체험하는 바니까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아까는 진정한 불멸에 했다면 여기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막 계속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야기는 끝이 원래 서유기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세트의 이야기가 한 세트의 불교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공가중 일심삼관의 도리를 다 하나하나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위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도사들의 집착을 상대해서 영원한 실체가 없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손오공의 공의 실천으로 상대하는 지점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가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공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곧 중도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요? 공에 도달했을 때 공마저 공하다. 이게 중도거든요.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하다. 이러면 중도에 도달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 내가 지금 이것이다 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는 것이 우리 공부의 유일한 숙제임을 아는 것. 이게 손오공이 지금 도사들과의 싸움에서 하려고 했던 기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뒷얘기 안 들어도 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뒤를 얼마든지 실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종치는 날 있어요.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종치는 날이 있어. 내가 받은 복숭아는 심어야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 공의 도리에 대한 우리 공부의 이제 핵심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30분 됐으니까 오늘 우리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